1885년 6월 조선 제물포에 질척이는 갯벌입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나루터에는 소똥 냄새와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백발의 이방인 여성이 위태롭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낡은 검은 구두 끝에 진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52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든 지 오래된 늙고 지친 과부였습니다. 거친 태평양의 파도를 넘어 무서운 사지로 걸어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녀를 도깨비 보듯 멀리서 피했습니다. 바람만 매섭고 차갑게 텅 빈 나루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낯선 땅에 그녀는 섰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늙은 나이에 홀로 조선으로 왔을까요? 고향 미국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는 빈민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낡은 조선의 거리는 참담하고 비참함 그저 자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은 칠흑처럼 캄캄하고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깊은 한숨과 원망의 대상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번듯한 이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섭섭이 일분이 되지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집안의 깊은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거나 가문을 잇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 버려진 생명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한양 정동에 비가 새는 낡은 기와집을 한 채 샀습니다. 조선에 버려지고 짓밟힌 딸들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학교의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양 귀신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국인이 조선 아이의 눈을 파서 약으로 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성난 사람들의 돌멩이가 밤마다 기와집 담장을 거칠게 넘어왔습니다. 문풍지가 구멍나고 창호지가 매일 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깊고 긴 무서운 침묵만 텅 빈 교실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나무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낡은 등잔불을 켜고 매일 밤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누구든 이 어둠을 찢고 들어오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886년 5월 마침내 첫 번째 학생이 기와집을 찾아왔습니다. 관리의 첩으로 살다 가난에 찌들어 버려진 어린 소녀였습니다. 열병에 걸려 거리에서 죽어가던 불쌍하고 참혹한 목숨이었습니다. 소녀의 깡마른 몸에서는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헝클어진 떡진 머리에는 벼룩과 이가 바글바글 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붉은 진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스크랜턴은 코를 막지 않고 그 냄새나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거친 손으로 소녀의 더러운 발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소녀의 굽은 등을 조용히 씻겼습니다. 검은 때가 씻겨 내려가며 맑았던 물이 금세 새카맣게 탁해졌습니다. 스크랜턴의 하얀 소매자락이 얼룩덜룩 더럽게 젖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소녀의 허른 상처를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의 단단하게 굳은 어깨가 가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짐승처럼 길바닥을 구르던 아이의 입에서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스크랜턴은 하얀 수건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소녀의 두 눈을 보며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딸이란다. 이 짧고 떨리는 한마디가 조선 여성의 캄캄한 역사를 달랐습니다. 그녀의 낡은 방 안에 처음으로 희망의 작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서양의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언문인 기역니은을 가장 먼저 칠판에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왜 그녀는 선진국의 영어가 아닌 천대받던 조선의 글을 고집했을까요?
그녀는 조선의 여성을 서양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훌륭한 조선의 참된 여성으로 우뚝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굳게 닫힌 세상을 직접 읽는 법을 쥐어준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점차 버려지고 병든 소녀들이 기와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성문 밖에 짐승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직접 업고 왔습니다.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맹인 소녀의 굳은 손을 꽉 잡고 이끌었습니다. 기와집 넓은 마당에는 늘 아이들의 젖은 낡은 빨래가 바람에 나부껐습니다. 가마솥에는 굶주린 아이들을 먹일 따뜻한 밥이 매일 하얗게 끓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어머니처럼 그들의 굽고 아픈 틈을 매일 밤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아이들에게 은혜와 소망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을 증명할 진짜 소중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몹시 짧았고 조선 도성에 무서운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886년 여름, 한양 도성에 무서운 콜레라가 거칠게 휩쓸었습니다. 마을의 좁은 골목마다 썩어가는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끔찍하게 쌓였습니다. 부패한 피비린내와 죽음의 냄새가 도성의 하늘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린 가족을 성문 밖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한양은 밤마다 귀신이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대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서양 외교관들은 그녀를 향해 미친 짓이라며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안전한 외국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염의 끔찍한 위협 속으로 치맛자락을 쥐고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파리가 끓어오르는 썩은 시체, 더미 사이를 묵묵히 절뚝이며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어린 소녀들을 찾아 맨손으로 파내었습니다. 토사물이 잔뜩 묻은 더럽고 끔찍한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미련하고 굳은 생명 구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환자들의 묽은 토사물을 맨손으로 치웠습니다. 아이들의 불덩이 같은 뜨거운 이마에 밤새 차가운 물수건을 연신 올렸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간호한 그녀의 두 눈은 퀭하게 아주 깊게 푹 패였습니다. 50대의 나이든 몸은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매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씻기는 그녀의 투박한 손끝은 언제나 산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들을 벼랑 끝에서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묵묵히 깎았습니다. 혹독한 전염병의 겨울이 지나고 기와집 마당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둔 나무에서 새하얀 백꽃이 눈부시게 만발하여 흩날렸습니다. 고종 황제는 스크랜턴의 이 눈물겨운 헌신에 마음 깊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백꽃처럼 순결하고 눈부시게 피어나라는 아름다운 뜻으로 현판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여성교육의 위대한 첫 출발점인 이화학당의 시작입니다. 버려진 첩의 딸, 단 한 명으로 시작된 작고 냄새나던 초라한 기와집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조선의 눈부신 여성 지도자가 기적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캄캄했던 조선의 짙은 밤하늘에 수천 개의 눈부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든 여성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히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이름으로 글을 짓고 병든 환자를 고치며 무너진 나라를 구했습니다. 스크랜턴은 79세의 백발이 성성한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조선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낸 이 가난한 땅을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안락한 고향, 미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뼈를 이 사랑하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짧은 유언만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1909년 10월, 그녀의 따뜻한 호흡이 멈춘 낡은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과 닳아버린 지팡이 하나가 그녀가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핑계를 멈추고 지금 우리의 안일하고 조용한 일상을 뼈저리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식은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스마트폰의 불빛만 의미 없이 넘기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가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해하며 거세게 분노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밤잠을 설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타인의 끔찍한 아픔 앞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골목에 쓰러진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스마트폰으로 차갑게 찍기만 할 뿐입니다. 나의 아주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손을 너무나 솜씨 좋고 쉽게 놓아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그저 가벼운 입술로만 공허하게 떠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발을 맨손으로 씻겼던 스크랜턴의 거친 손이 우리의 굳은 심장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캄캄한 흙바닥에서 버려진 소녀들의 상처를 묵묵히 닦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하고 빛나는 노후를 전염병이 창궐하는 조선의 진흙탕 속에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땅의 절반이 자유롭게 글을 읽고 편하게 숨을 쉽니다. 우리가 오늘 공기처럼 거저 누리는 이 단연한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흘렸던 붉은 피와 눈물의 묵직한 결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히 앉아 듣기 좋은 설교나 감상하는 폭신한 극장 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죽음의 골목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무겁고 처절한 발걸음입니다. 바람만 무심하게 스쳐가는 텅 빈 정동마당에 그녀의 낡은 지팡이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병들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 골목을 절뚝이며 걷어갔던 그 둔탁하고 거친 나무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구손을 잡아주기 위해 길을 서성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깨끗한 손에는 이웃의 피눈물을 닦아줄 낡고 거친 수건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화의 눈부신 하얀 백꽃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심하게 흩날리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가 묻힌 양화진 무덤 위로 차가운 겨울의 계절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름 덮인 묘비 앞에는 아무 말도 없는 작은 침묵만이 서늘하고 깊게 남았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남긴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의 불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빚을 지고 살아남은 우리가 삶의 붉은 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남은 삶은 세상에 어떤 냄새를 짙게 남기고 사라질 것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